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니글리전스 룰에서 니글리전스 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학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먼트 프루프 프라블럼이 있는 상황인데, 저지먼트 프루프 프라블럼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U보다 H가 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지먼트 프루프 프라블럼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니글리전스 룰이니까 듀 케어가 있겠죠. 그래서 듀 케어는 엑스타하고 이제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글리전스 룰 하에서는 인저러의 페이오프는 과연 인저러의 노력 수준이 듀 케어와 비교해서 큰가 작은가 하는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저러의 노력 수준 X가 듀 케어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경우에는 인저러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죠. 그래서 인저러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셋 그대로 다 가지게 되고, 거기에 노력 비용 X를 차감한 이러한 형태의 페이오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노력 수준이 듀 케어보다 작으면, 그럼 이 경우에는 인저러의 expected payoff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사고가 나면 인저러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셋이 U만큼 있고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듀 케어보다 노력 수준이 적으니까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H만큼 배상을 하고 노력 비용 X만큼 빼주고, 그런데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상황이니까 지금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죠. H가 U보다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저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셋 U를 빅팀에게 주고 자기는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0으로 없어지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기 에셋 U 그대로 가지게 되고 노력 비용만 빼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인저러의 expected payoff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strict liability 하에서의 인저러의 expected payoff와 사실 똑같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 과연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상황 하에서 인저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살펴보면, 일단 지금 인저러 입장에서는 X 값을 듀 케어보다 더 큰 값을 선택할 이유는 없죠. 더 큰 값 선택해봤자 페이오프에서 볼 수 있듯이 페이오프가 줄어들기만 하지 더 뭐 늘어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저러가 듀 케어보다 더 큰 X 값을 선택할 이유는 없고, 최대 선택할 수 있는 X 값은 이제 듀 케어와 똑같은 정도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인저러의 페이오프도 우리가 이렇게
페이오프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인저러가 니글리전트한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인저러가 x 값을 듀케어보다 작은 값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자, 그러면 그런 상황 하에서는 과연 어떤 x 값이 최선일까? 자,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인저러는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페이오프를 expected payoff를 극대화하는 그런 x 값을 선택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인저러는 자,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테고, 자, 그래서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수식은 우리가 앞에서 strict liability 하에서 우리가 봤던 수식과 똑같죠. 그래서 judgment proof problem이 있는 상황 하에서 과연 인저러는 사회제도가 strict liability일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자, 그거를 살펴봤더니 이제 그때 이런 수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 이때 x hat이라는 그런 이제 값을 이제 우리가 그때 찾았었죠. 그리고 이 x hat 값은 당연히 x 스타보다는 이제 x 스타하고는 다르고 일단, 그리고 특히나 이 x hat은 x 스타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파트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녹색 수식은 우리가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에서도 봤는데 지금 니글리전스에 이제 똑같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 x hat이라는 게 지금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나 니글리전스나 똑같은 x hat이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 인저러가 자, 듀 케어를 만약에 선택을 하면 인저러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인저러가 만약에 x 값을 듀 케어보다 적은 값을 선택을 한다면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인저러는 이 수식을 만족하는 x hat을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인저러는 자, 듀 케어를 선택을 해서 이만큼의 페이오프를 얻든가 아니면 자, x hat을 선택을 해서 자, 이만큼의 그 expected payoff를 얻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인저러는 자, 이 파란색 페이오프와 보라색 페이오프를 비교를 해서 파란색 페이오프가 더 크면 이제 듀 케어를 선택을 할 테고, 보라색 페이오프가 더 크면 x hat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다시 쓰면 듀 케어를 선택을 해서 이만큼 페이오프를 얻든가 x hat을 선택을 해서
이만큼 페이오프를 얻든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홈워크 4.2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홈워크 4.2에서는 그래프 없이 수식으로만 이제 설명을 했고, 이 영상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어진 이 페이오프를 우리가 지금 u의 함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u의 함수인 fu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ducare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숫자니까 지금 이 fu라는 함수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마치 이런 함수인 거죠. 이런 직선의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직선의 함수와 같은 거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뭔가 이제 요런 이제 함수, 직선의 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의상 우리가 논의의 편의상 h 값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h 값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 파란색 영역에서는 u의 값이 h보다 크니까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이 보라색 영역에서는 u의 값이 h보다 적으니까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expected payoff를 보면 자, 우리가 요것도 자, u의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지금 u는 여기에 있죠. 자, 근데 u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u가 사실은 이 x 햇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녹색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x 햇의 값을 구했죠. 그래서 이 녹색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x 햇의 값을 구했는데 지금 이 수식에 보면 이제 u가 있으니까 자, 이 u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x 햇의 값도 변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strict liability 파트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자, 이 u의 값이 증가할 때 자, u의 값이 증가할 때 자, x 햇의 값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자, 이 영역에서는 앞에 strict liability 할 때 자, 이 영역에서는 u가 h보다 크니까 judgment proof problem이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인저러는 이제 항상 x 스타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u의 값이 h보다 작아지면 이제 이 녹색 수식으로부터 녹색으로 표시된 수식으로부터 자, 인저러는 이제 x 햇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었죠.
자, strict liability 파트에서 학습을 한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negligence 룰에서도 이 negligence 룰 하에서 논의를 할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이 수식 자체가 똑같은 수식이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지금 u의 값이 증가할 때 이제 x 햇의 값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u의 값이 이제 증가하다가 u의 값이 이제 h가 되면 u의 값이 증가하다가 이제 h가 되면 x 햇의 값도 이제 x 스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x 스타라는 값 자체가 자, 이 수식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u의 값이 만약에 h가 되면 x 햇의 값은 x 스타의 값과 이제 똑같아지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g라는 우리가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g라는 함수를 우리가 u의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h의 값이 u의 값이 만약에 h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 g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g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만약에 u의 값이 h일 때 g 함수의 값이 어떤 값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u의 값이 h일 때 g 함수의 값이 과연 어떤 값이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값은 어떤 값이 될까? 자, 지금 이 g 함수에서 보면 u의 값이 h가 되죠. 자, 그래서 u 자리에 h 쓰고요. 그리고 u 값이 변할 때 x 햇의 값도 변하죠. 자, 특별히 u의 값이 h가 되면 자, x 햇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x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x 햇 자리에 우리가 x 스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니글리전스 룰 하에서 x 스타는 듀 케어하고 같으니까 저 끝에 나오는 이 x 스타 대신에 듀 케어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u 자리에 지금 u 대신에 h를 써야 되죠. u 대신에 지금 h를 써야 되죠. 자, 그러면 자, fh는 이제 어떤 값이냐 하면 자, 저 fu 함수에 이제 u 대신에 h 넣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즉, 이 그래프에서 보면 자, 여기 지금 함수 값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까만색 점으로 그래프에서 까만색 점으로 표시한 요 점이 지금 fh 이 함수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gh 함수값은 우리가 어디에다 표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파란색 표현을 보면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수식이 지금 여기 보라색 수식보다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파란색 수식과 지금 보라색 수식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파란색 수식에서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 곱해져 있는데 저 빨간색 부분은 확률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이죠. 따라서 지금 파란색 값이 보라색 값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GH의 값은 뭔가 여기쯤 있다는 뜻이겠죠. GH 값이 여기쯤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에 지금 FU 함수를 그렸고, 자, 이제 GU 함수도 우리가 이 그래프에 그리게 되면 뭐 GU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점을 A점, 그 다음에 뭐 B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F 함수가 A점을 당연히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G 함수도 당연히 B점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G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점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하면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녹색 영역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녹색 영역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U의 값이 H보다 작죠. 따라서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기는 한데 별로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U의 값이 H보다 작기는 한데 그래서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U의 값이 H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U의 값이 H보다 작기는 한데 H 값에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기는 한데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FU의 값이 GU 값보다 더 크죠. 지금 F 함수가 G 함수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A점이 그래프에서 A점이 B점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A점이 B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F와 G 함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U의 값이 H에 굉장히 가까운 경우라면 F 함수의 값은 G 함수의 값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자, F가 G보다 크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자, F라는 거는 뭐냐 하면 F라는 거는 지금 듀 케어를 선택했을 때의 페이오프고 G라는 거는 뭐냐 하면 X 햇을 선택했을 때의 페이오프죠. 따라서 F가 G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저러가 듀 케어를 선택을 했을 때의 페이오프가 더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인저러는 듀 케어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듀 케어는 X타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인저러 입장에서는 니글리전스 룰 하에서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다고 하더라도 X스타를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죠. 그래서 인저러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총 배상 금액을 자기 자산으로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일 때
만약에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면, 즉 U의 값이 H보다 적기는 하지만 H 값에 가깝다고 한다면 인저러 입장에서는 니글리전스를 하에서 듀 케어를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다. 즉 X 스타를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제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X 스타를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린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어떤 뭐 C라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서 이 U의 값이 H보다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인저러는 X 스타를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이제 U의 값이 이 영역을 벗어나서 즉 이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이 영역으로 이제 U의 값이 이제 더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프에서 보듯이 G 함수가 F 함수보다 더 위에 있고 그 말은 결국 무슨 의미냐 하면 인저러는 X 스타보다는 이제 X 햇을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앞에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부분을 학습할 때 이제 그렸던 그래프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제 H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하고요. 자, H가 여기 있다고 하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영역은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는 영역이고 녹색 영역은 이제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우리가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을 때는 이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는 경우는 인저러는 X타를 선택을 하고 하지만 이제 녹색 영역 즉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면 이제 X 햇을 선택을 하는 그리고 이제 X 햇은 X타보다는 작은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배웠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니글리전스 룰도 이제 비슷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자, 파란색으로 이제 그려보면 자, 일단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똑같겠죠. 자,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니글리전스를 하에서 인저러가 X타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그래프를 활용한 논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지금 이 영역이 중요하죠. 요 영역. 이 그래프에서 녹색 영역은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영역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영역에서는 인저러는 지금 X스타를 선택을 하고 있죠. 즉, 자, 이 그래프에서 어떤 영역이 있어서 이 영역 하에서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저러는 X스타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니글리전스 룰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인저러가 X 스타를 선택하는 영역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에 비해서 니글리전스 룰 하에서 더 많죠. 즉
지금 이 녹색 영역에서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고, 그래서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X스타를 우리가 달성하는 게 불가능한데, 니글리전스룰 하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 H와 가까운, U의 값이 H와 가까운 영역에서는 우리가 니글리전스룰 하에서 X스타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자, 하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는 이 파란색 영역이죠. 그래서 U의 값이 그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영역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저러는 X 햇을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인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X 햇이라는 게, 자, 니글리전스를 하에서 선택하는 이 X 햇이라는 게 결국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에서 선택하는 X 햇과 같은 X 햇이었죠. 따라서 이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결국 표시를 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와 니글리전스를 하에서 과연 인저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에서는, 즉 U가 H보다 큰 영역에서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으니까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나 니글리전스나 뭐 똑같죠. 인저러는 이제 X스타를 항상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U가 H보다 적은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는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우리가 까만색 그래프로 표시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볼 수 있듯이 X타는 이제 달성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U의 값이 점점 줄어들수록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인저러가 선택하는 X의 값도 점점 줄어들고, 하지만 니글리전스룰 하에서는 다르죠. 자, 니글리전스룰 하에서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는 하에선, 즉 U의 값이 H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인저러는 여전히 X타를 선택을 하더라. 하지만 U의 값이 뭐 더 많이 줄어들면 결국 X 햇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선택하는 그 X 햇은 니글리전스 룰이나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룰 하에서 이제 값은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보다는 니글리전스 룰이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을 때 좀 더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빨간색 영역에서는 니글리전스 룰과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가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고, 하지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서는 니글리전스 룰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니까요. 따라서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라면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보다는 니글리전스가 좀 더 나은 사회 제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홈워크 4.2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수식으로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해설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먼트 프루프 프라블럼이 있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스트릭트 라이애빌리티와 니글리전스 룰을 활용을 해서 과연 소셜 옵티멈을 우리가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